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한미약품 가지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어젯밤부터 굉장히 핫했고요. 오늘도 네. 뜨겁습니다.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이 종목이 뜨겁다고 하기보다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그 속이 좀 끓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지금 악재, 그러니까 어제 그 마감하고 이후에 악재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40만 원대 주가를 좀 보이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거의 뭐 하한가 가까이 27%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한미약품이 이제 빠지니까 또 한미사이언스도 이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좀 한미약품한테는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어긋난 적이 이제 벌써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신약의 비만 당뇨 치료제를 이제 지금 그 얀센이랑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거기에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임상에서 체중 감량 효과는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지만은 당뇨 치료 쪽에서는 뚜렷한 좀 내용들이 없었다. 그러면서 좀 악재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네, 사실 그래서 한미 약품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체중 감량 효과는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도전을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크게 좀 반영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미 약품을 오늘 좀 특징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한미 약품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HLB라던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코오롱 생명과학 티슈진 뭐 이런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 과거에 좀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혹은 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을 좀 견인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제약주들, 대장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주들의 그 그 편중 현상들이 너무나 셌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관심을 못 받고 트렌드와 뭐 섹터 자체가 그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쉬운 그림이긴 하지만은 코스닥이 이제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흐름 더 좋은 흐름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좀 대장주들이 많이 무너지고 아싸리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좀 새로운 대장들이 나오고 제약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시장에서 조금씩 좀 묻혀가고 그다음에 매도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단기간 안에 빠르게 회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이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제약주 쪽에서는 과거의 제약주로 뭐 수익을 많이 냈다 하더라도 지금의 제약주는 과거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이제 새로 이슈를 받는 종목들,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뭐 제약주는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한미약품은 웬만하면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으로 오늘 속상해셨던 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좋은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앞서서 한미약품은 많이 빠져서 놀랐다면 덕성은 또 오늘 많이 올라가서 놀라운 이 종목입니다. 오늘 15.76%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4,25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상한가 아직 조금 못 미치는 쪽까지 올라섰거든요. 이 종목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피혁 관련된 건데 반도체 관련되더라고요. 아마 그럼 반도체 그 수혜주로 우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덕성은 이제 반도체 수혜주로 올라간 게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 뭐냐면 7월 4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일본에서 이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실제 아시겠지만 뭐 에칭가스라든가 레지스트라든가 이런 폴리미드라든가 실제로 이 반도체 공정이 들어가는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출 규제 자체가 왜 들어갔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냥 이유 없이 들어갔냐? 그게 아니라 실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뭐가 있냐면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실상 아시겠지만 작년에 했었던 일을 왜 지금 와서 또 들먹이냐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이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듯이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이번 아베 그리고 참의원 선거 안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의 주행이 뭐냐 한다면은 그럼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시게 뭐예요? 일본에서 안 되는 거를 한국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에서 땡겨와서
우리가 이 핵심 못 쓰는 거를 한국 기업 걸로 채워 넣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이슈가 되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 중 하나가 덕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최근에 급등 나왔다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요 반도체 종목이라는 게 반등세가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 2015년, 2016년도부터 시작해 저점을 찍어주고 이제 막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거래량도 보시면은 지금 몇 년인지도 모르겠어요. 2012년, 2011년 정말 10년 동안 나오지 못했던 최대 거래량이 이번 덕성에서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고 반등이나 추세가 돌렸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아직 남아있구나. 아직도 충분히 상한가 급등이 기대해볼만 하겠구나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 마르스가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한송 네오텍이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시청자분들 보내주신 분들이 네. 한송 네오텍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VIP 체험권도 전해드리고 가격 전략도 잘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가 저를 막 째려보더니 잘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송 네오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뭐 한창제지라던가 뭐 국일신동 여기랑 이제 같이 엮이는 그런 정책 수혜주로도 엮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만큼 그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해서 약간은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한송 네오텍이라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역사는 이렇게 좀 그 성장 역사는 길지는 않지만은 그 대신에 굉장히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던가 실적 개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뭐 이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력적으로 좀 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이슈가 좀 더해지고 그다음에 차트가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좋아하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지지점 때리고 상방으로 이제 좀 돌려 올리는 그런 모습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지금 추세를 위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1795원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저는 이 종목을 이제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1795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있는 그 전 고점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물대 위치가 일단 2,000원대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분할 매도 목표가로 같이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목표가는 한 2,200원대까지 저는 좀 열고 놓고 이제 보셔도 무난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1,800원 부근에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대략 한 1,700원 뭐 여기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오는 공간들 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1,650원 다시 1,65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목표가 2,200원 그 다음에 손절가 1,65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비슷한 두 분이 다 비슷한 종목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이 반도체 오늘 4일부터 단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이슈와 엮여있는 종목 맞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7월 4일부터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들어간다고 했어요. 실제로 어떤 수출 규제냐?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핵심 소재를 우리는 한국에다 수출 안 하겠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에칭가스라든가 레지스트 그리고 세 번째가 폴리미드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자체를 실제로 뭐 안 해준다 하더라도 아니 한국 자체 내에서 좀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체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레지스트가 문제입니다. 왜? 레지스트 중에서도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뭐 3D 낸디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레지스트는 저희가 무조건 100% 싹 다 수입을 해와요. 일본에서. 그럼 중요한 게 그런 건 어떻게 쓰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레지스트가 어디서 쓰이냐. 바로 아시겠지만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흔히 아시겠지만 우리 CPU라든가 두뇌 역할을 하는 처리 장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메모리 장치를 이번에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삼성이 얘기했죠. 근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처리하는 게 EUV, 어제 들었을 거예요. 네,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EUV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 레지스트가 필요하다. 일본 께. 그럼 얘기하는 게 일본이 삼성을 겨냥해서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를 한 거다.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삼성을 겨냥했다라고 나오는 지금 추측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수출 규제가 된다는 거는 일본에 수출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국내에 있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했지만 에칭가스 괜찮습니다. 레지스트라든가 폴리미드 이 관련된 기업이 엮이는 아까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삼성의 이 EUV입니다.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관련된 이 7나노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7나노 공정이 얘기해서 10억분의 1입니다. 나노라는 게. 그 정도로 작게 해서 7나노 공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기업 중 하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이거 똑같은 힌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아까 출근을 하면서 YT 땡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에 관련된 대담하는 걸 들으면서 왔는데 일본 정부가 또 2개 품목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된 종목 맞죠? 네,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이 건전성 흔히 건강검진을 해봤을 때 이 중소기업의 이 건전성 지수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핵심 소재를 지금 만들어라, 지금 당장 써라 한다고 쓸 수 있겠는가? 사실 동진 세미캠에서는 이미 만들고 있지만 이거를 어떤 것에 또 활용하려고 하면은 뭐 2개월, 3개월 또 걸린다라고 하면서 건전성이 좋지가 못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정부에서 이 파격적인 투자가 많이 들어와 줘야 최대한 빠르게 일본에서 이 수출 규제 들어오는 거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체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라 나왔습니까?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장비 관련해가지고 얼마? 대략 6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일반 소재는 얼마? 5조 정도를 투자한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대략 1조씩 투자를 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이 커질 차례다. 이제는 우리가 수입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해결하자라는 엄청난 포부를 그것도 10년 안에 해결하자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돈을 최소 10조에서 플러스 알파로 많이 하면 뭐 20조, 30조까지 투자를 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가 들어오는 게 사실이고 그 관련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얘기했죠? 여기와 엮여있는 게 삼성입니다. 어쨌든 삼성도 살아야 되고요.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다 이번에 130조 원 되겠습니다. 그럼 130조 원을 증발 안 시키려면은 정부에서 이 반도체 소지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보다 정부의 이 엄청난 지원, 대략 최소 10조 원의 투자가 들어오는 이 반도체 소재에 관련된 이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은 귀여우시고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은 잘생기셨는데 오늘은 생각이 또 같았습니다. 쌍둥이처럼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랑 이렇게 쌍둥이처럼 딱 맞지는 않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는 맞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섹터를 지금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추리 좀 해주세요. 오늘 딱 보셨던 것 중에 오늘 딱 한 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 나머지 종목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째려보신다. 또 째려보신다. 한번 맞춰주세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좀 강조를 좀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레지스트라던가 그다음에 네. 뭐 소재 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 제가 좀 그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가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뭐 화장품 쪽은 뭐 이제 오레디 쪽으로 하면서 여기서 이제 좀 주요 상품이 그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반사익 수혜로 이제 떠올랐었던 종목이 좀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막 과열이 되고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뭐 전고점의 언덕 정도는 위쪽으로 좀 넘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뚫어준다고 하면은 상방 구간들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좀 같이 좀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소재 쪽으로 이번에 그 정부에서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특징주로 떠오른 종목이 SKC 솔믹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소재 뭐 이제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그동안에 좀 소외가 되어 있다가 오늘 이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거의 뭐 역대급 거래량을 좀 터뜨리면서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장중에 한 25%까지 올라갔는데 조금은 좀 반납을 하면서 16%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그 위쪽에 장기 평선 위쪽으로 좀 다시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이슈를 좀 더 받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SK 솔믹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인양행 요 정도 두 종목을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으로 추려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본이 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 그 회사가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지금 일본과 가장 친한 기업이 아닐까. 지금 일본에 수출 규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반일본 해가지고 대부분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진행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업만큼은 지금 일본의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겠지만 뭐냐 한다면은 지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중소기업의 지금 건전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기술을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있고 일본의 기술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으로서 실제로 일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한다면 당연히 수혜가 다 커질 거라 예상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10조 원의 투자가 정부에서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삼성의 비매매론자 133조까지 같이 수혜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상한가 급등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상한가 오늘까지 대략 40%가량의 우상세가 만들어진 게 마이크로 프렌드였고요. 오늘 상한가가 뭐 있습니까? 타이거 일렉이에요.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상한가 올리면서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 이슈 있다. 그럼 실제로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받는다 하면은 바로 하루하루 상한가 올려버리는 게 지금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 특징주로 말씀드렸지만 덕성도 실제로 오늘까지 해서 얼마 갔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40% 이상 갔어요. 그게 덕성입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다. 이번에 국내에서 정부의 투자가 들어온다 한다면은 바닥에서 하루 만에 상한가 최소 얼마 20에서 상한가씩은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보다 일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0조 원 규모의 정부의 투자가 들어오는 바로 이번에 반도체 소재 이 독점 상한가 후속주를 마르스로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